자, 이번 시간에는 BOM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품 리스트에 대한 형식은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BOM 리스트,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이 보면은 아직 지금 리스트가 뒤죽박죽이죠. 자, 이거를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M 리스트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부품 리스트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BOM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이 부품, 조립품 뷰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BOM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조립품을 직접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립품 환경에서 보이는 관리 탭의 BOM을 클릭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나오는데 현재 지금 보면은 썸네일이란 요 이미지 여기 크기 때문에 리스트가 너무 길게 늘어지니까 자, 이 썸네일은 빼버리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이 썸네일 항목을 클릭 앤 드래그 해가지고 X 표시가 이동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요. 자, 다시 이제 썸네일 항목을 다시 추가시키시려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열 선택을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빠진 썸네일을 다시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BOM 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면은 여기서 재질도 같이 이제 BOM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질 항목을 클릭해가지고 여기 BOM 구조 뒤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질이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재질이 이제 나오는데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다 재질을 넣어야겠다. 그러면은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알맞은 재질을 우리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일단 우리가 실무에서 쓸 때 보면 부품 리스트를 보면은 일반 작성품하고 그 다음에 구매품 요거를 서로 이제 구분해서 정렬 시켜 놓게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컨텐츠 센터에서 불러온 요게 아니고서는 BOM 구조가 원래는 다 일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래는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품이라고 라이브러리를 해가지고 갖고 오면은 특별히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컨텐츠 센터에서 불러온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렇게 일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것은 이 부품은 이 항목에서 구매품, 일반 가공품이 아니라 구매품이다. 그럴 때는 BOM 구조에서 이 항목을 여기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 버튼이 나타나는데 얘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구매품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BOM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일반 품은 그냥 일반 가공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리 불가 부품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멀티바디나 뭐 이런 걸로 작성한 용접 부품을 뜻하는 것이고요. 구매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설계하거나 가공하는 것이 아닌 외부 업체에서 사오는 것들, 구매품들. 그 다음에 가상 부품과 참조는 보시면은 가상 부품은 현재 조립품 상태에 위치하긴 하지만은 여기 이제 없어도 이제 부품 리스트에 나타내고 싶지 않은 부품들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소재라든지 그죠? 소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립품하고에 대한 조립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임시적으로 불러오는 것들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이제 참조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은 여기에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가상 부품 같은 거는 보세요. LNK16 요거는 가상 부품으로 놔버리면은 이 리스트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라졌네? 어떡하지? 그럴 때는 모형 데이터에 가서 다시 LMK16에 있는 BOM 구조를 다시 나타낼 수 있는 리스트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조적에 가면은 다시 이렇게 추가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매품들을 전부 다 추려가지고 구매품으로 만들어 놓도록 합시다. 이것도 구매품이고 이것도 구매품이고
이것도 구매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구매품으로 작성을 해 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구매품 같은 건 맨 밑으로 빼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수동과 자동이 있는데 먼저 수동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수동은 자, 여기 부품 마크를 선택한 다음에 자, 드래그해서 자, 밑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밑으로 빼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구매품이 이제 숫자가 작을 때 얘기고 부품 리스트가 지금 추려야 될 그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이 상태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위에서 자, 항목 정렬과 항목 다시 번호 매기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항목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자, 정렬 기준을 뭘로 하느냐? 자, BOM 구조로 해요. BOM 구조로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BOM 구조의 순서에 따라서 알아서 해쳐 모여 합니다. 볼까요? 확인. 자, 그럼 보세요. 구매품들이 전부 다 밑으로 이렇게 주르륵 내려가서 자, 이렇게 붙어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는 일단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BOM 구조대로 다시 정렬이 됐는데 번호들이 이제는 뒤죽박죽입니다. 막 9번이 밑에 가 있질 않나, 18번, 12번 이렇게 섞여 있질 않나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BOM 구조는 일단 이렇게 놓고 자, 지금 이제 번호를 위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자, 순서대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항목 다시 번호 매기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시작값 1, 그 다음에 증폭값 1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냥 확인 버튼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자, 항목이 이렇게 다시 재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은 해당 구매품들, 자, 구매품들 보면은 14번까지 돼 있죠, 일반품이. 근데 구매품이 15번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설계 변경을 하면은 일반품이 막 이렇게 추가가 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번호가 겹쳐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구매품 같은 거는 좀 번호를 좀 뒤에서 맨 좀 뒤로 막 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50번부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100번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구매품 항목들은 15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50번이나 100번부터 시작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구매품 항목을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여기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번호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쭉 드래그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항목 다시 번호 매기를 클릭해서 지금 시작값이 5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작값 1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작값을 50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50번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됐으면은 종료. 그 다음에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도면 항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부품 번호가 다시 정렬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BOM에서 숫자 정렬하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부품 리스트를 한번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주석 탭에서 부품 리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부품 리스트를 재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정렬된 숫자로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부품 리스트에 대한 항목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품번 기호 작성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